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제가 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니까 태국어로 수업을 한 줄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근데 제가 나온 학교는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그러니까 국제 프로그램이고요. 수업이 다 영어로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20대 중반이 훌쩍 넘어서 대학교를 왔는데, 근데 간혹 또 어떤 분들은 동남아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왜 태국으로 유학을 가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태국에서 살면서 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태국에 대해 공부하러 미국을 갈 수는 없잖아요. 태국으로 와야 되니까.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면은 한국에 와야 되듯이, 사실 저도 태국 대학교를 오기까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태국 대학교 누가 알아줄까? 우리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 비전은 정말 태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라는 걱정 반으로 거의 1년 5개월 6개월을 고민을 하고 이제 태국행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2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제가 나온 학교가 탐마사 대학교의 카나라타산 정치외교학부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학교를 와서 충격받은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 오기 전부터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유학을 갈 때 지원서를 쓰잖아요. 근데 지원서를 쓰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부모의 직업을 쓰는 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부모의 급여까지 쓰는 란이 있었어요. 야, 이거 뭐라고 써야 될지 난감해가지고, 설마 이 부모의 직업과 부모의 소득 수준으로 필터링을 해버리는 건가? 진짜, 야, 나같이 평범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과연 여기를 합격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순간부터 느꼈어요. 아, 이 학교가 정말 돈 있는 친구들만 오는 곳인가? 라는 의심 반, 걱정 반으로 일단은 이제 입학을 했죠. 저한테는 이 태국에서의 대학교 생활이 제 태국 인생의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 여행으로 몇 번 와보긴 했지만 그건 여행이었고, 그때는 뭐 태국어도 하나도 못했고, 제가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태국의 첫 생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겪은 것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제 태국 생활에 엄청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환경들이기도 했고. 어쨌든 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어느 날, 라인 아시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을 쓰듯이 태국에서는 보통 라인을 쓰거든요. 제 라인으로 누가 친구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입학하게 될 그 과만 모여있는 라인 그룹이 있어요. 단톡방 같은. 거기에 어떻게 제 아이디를 알고 친구 추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말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니까 와, 한국 친구다 그러면서 막 애들이 반겨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개인 메시지를 막 보내면서 입학 전에 우리 한번 만나자 해서 몇 명 만난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제가 1학년 1학기 이제 강의실에 딱 들어갔어요. 첫날에 들어갔는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 태국 사람 맞아? 내가 태국 여행을 왔을 때 봤던 그 태국인들의 외모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들 외모들이 기본적으로 피부가 너무 하얗고, 그 여행지에서 봤던 약간은 좀 까무잡잡하거나 조금은 옷차림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옷차림도 되게 깔끔하고 애들이 되게 귀티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얘네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가 보구나.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느끼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태국에서 이 계층이 나눠져 있다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근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놀랬던 거는, 저는 학교 근처에서 이제 자취방 같은 걸 얻어서 매일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창문도 없는. 근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꽤 많은 친구들이 봉고차를 타고 와요. 그래서 자기만 쓱 내리고 그 봉고차는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 기사들이 있는 집들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물론 개인 기사가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흔치 않잖아요. 물론 태국에도 뭐 모두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비율 자체는 한국보다 좀 높지 않나 싶거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19, 20살밖에 안 됐는데 뭐 벤츠 BMW는 꽤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포르쉐 타고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태국 차값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비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관세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의 친구들이 꽤 많고 개인차 끌고 오는 친구들 상당히 많았고요. 물론 저처럼 버스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자취방을 얻어준 거죠. 그런 친구들은 학교 근처에 사니까 그냥 버스 타고 오는 경우도 많았고, 뭐 택시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제가 태국에 여행을 왔을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보게 됐고, 아, 태국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직 태국 문화에 대해서 태국어도 하나도 모를 때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고, 아, 이거 내가 생각한 유학 생활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놀랬던 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자기의 부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내 어머니 무슨 일 하고 내 아버지가 무슨 일 하고 이런 거를 웬만한 친구들끼리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할 텐데,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뭐 물론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해봤지만 그런 얘기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대학 생활을 1년, 2년, 3년 하면서 저희 과가 80명 있었는데, 저희 학년이 대부분의 친구들의 부모 직업까지도 되게 상세히 알 정도로 들은 얘기가 많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부모 직업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랬더니, 뭐 태국에서는 아무래도 여기가 다 있는 집 자식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알아두는 거다라고 제 태국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참고로 그 친구네 아버지가 저기 꺼사무이에 좋은 리조트가 몇 개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친구도 만만치 않은 친구인데, 아무튼 여행지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보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레벨에 있는 굉장히 있는 집 자식들이구나,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보면은 부모 직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사업가들이고요, 아니면은 고위 공무원들, 높은 직급의 이 외교관들, 그런 친구도 있었고, 이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돈 걱정 없이 산다는 느낌? 어떤 친구들 페이스북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부모의 도움 하나도 없이 이런 거를 이뤄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뭐 20만 바, 30만 밭을 송금해줬어. 그거를 딱 캡처해서 올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태국 사람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페이스북 보면은 특히 부모에 관련된 거 되게 많이 올리죠. 우리 부모한테 항상 감사하고 항상 나를 이렇게 길러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한국인 같으면 약간 낯간지러워서 못할 그런 것들이, 제가 뭐 대부분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태국인들이 그러한 포스팅들 아니면 그러한 글들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엄청 많이 하고, 또 친구들끼리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리고 친구들은 또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면서, 와, 너는 정말 대단한 아들이야, 너는 대단한 딸이야, 너무 대단해, 막 이런 거 서로 칭찬해주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어찌됐건 뭐 태국인들은 뭐 우리나라도 뭐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긴 하지만 태국은 제가 보기엔 한두 단계 그 이상이지 않나, 제 생각에는 뭐 그렇거든요. 그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리고 제가 나온 이 탐마삿 대학교가 태국에서는 유일하게 교복을 안 입어도 되는 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학교가 또 민주화 운동으로 유명하죠. 1976년도에 탐마삿 학살 사건도 일어날 만큼 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장면들을 장식을 했던 그런 학교긴 한데, 그 군부 정권에 맞서서. 근데 지금은 또 탐마삿 대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교복을 안 입어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탐마삿 대학교처럼 다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다녔던 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시험 때만 교복을 입어요. 시험 시간에. 그때는 교복을 안 입으면 그 강의실, 즉 시험 보러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항상 사복을 입고 다녔고요. 뭐 간혹 교복을 입은 적도 있는데, 교복 아시죠? 남자들은 흰색 셔츠에 검은 바지, 여자들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물론 뭐 치마 스타일은 뭐 학년별로 다르다. 뭐 학년이 낮으면 치마가 길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치마가 짧아진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 스타일, 사람 성격에마다 다르고요. 그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요. 예를 들어 약간 보수적인 학교는 짧은 치마를 잘 안 입고, 약간은 좀 연예계 쪽으로 유명한, 패션으로 유명한 학교는 좀 짧게 입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교복이라는 것 자체가 흰색 상하이로는 이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벨트에 그 버클 아니면 배지, 여자 같은 것도 이 가슴 쪽에 다는 이 배지로 보통 구분을 하죠. 어느 학교인지. 그 배지가 이제 학교 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아, 이 어느 학교 학생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사실 되게 문화 충격받은 거, 아니면 되게 우리나라랑 달랐던 건, 예시를 들자면 정말 무수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어떤 매년 파티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저희 과 1, 2, 3, 4학년들이 다 모여서 남자들은 정장 쫙 빼입고 여자애들은 드레스 쫙 갖춰 입어서
저기 텅러나 에까마이 쪽,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청담동 같은 그런 쪽에 클럽이나 술집 같은 거 하나를 통째로 빌려요. 그래서 쫙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다 사진 찍고 술도 마시고 클럽 음악 틀어놓고 막 그런 것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특히나 여자애들을 봤을 때, 야, 평소 때 이러고 다니는 얘가 연예인이 돼서 나타났네.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태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사귀고 선후배들을 또 알게 되고, 또 그들만의 이 커넥션들이 이제 공고히 다져져 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봐왔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확실히 태국의 기득권층들은 이런 식으로 인맥을 만들어 나가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느끼게 됐고, 정말 여기에 끼지 못하면 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는 저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여행자로서 왔을 때 그 보이는 모습들이랑 저같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봐왔던 그 모습들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사실 이거 말고도 말씀드릴 게 정말 많은데 오늘 영상에는 한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즘 여행을 제대로 못 다니고 있네요. 이렇게 가끔씩 앉아서 썰 푸는 것도 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